안녕하세요. 네, 2022년 군수직 군무원 필기시험 경약 9급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해설 강의 하기 전에 이제 시험 보시느라 고생 너무 많이 하셨는데 그 간단하게 총평 좀 드리면 사실 총평이랄 것도 없을 정도로 좀 많이 쉽게 출제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2017년도에 이제 군수직의 경영학이 시험 과목으로 들어오면서 사실 2017년도 시험이 가장 쉬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쉬웠다는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쉬운 그런 형태의 난이도로 출제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일단 상황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거는 아무래도 시험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변별력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시험 보시냐고 고생들 너무 많이 하셨고요. 모든 분들이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1번 문제부터 보시면 다음 중에서 일정 기간 내 생산의 절대량이 증가할수록 제품의 단가가 저하되는 현상의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고요. 1번 규모의 경제, 2번 범위의 경제, 3번 경험 효과, 4번 시너지. 뭐 크게 문제없이 답 고르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1번 규모의 경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2번 범위의 경제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두 개 이상의 제품을 같이 생산했을 때 이 범위가 교집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을 같이 생산했을 때 원가의 절감 효과를 얻는 것이 범위의 경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3번 경험 효과, 반복적인 일을 계속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단위당 원가가 절감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너지라는 것은 부분의 합이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죠. 그래서 1번 문제 정답 1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2번 다음 중에서 가격 책정 방법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가격 책정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문제는 어떤 취지를 가지고 낸 문제가 되냐면 일반적으로 가격 결정 요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그리고 그 세 가지가 바로 뭐냐면 수요, 원가, 경쟁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1번 원가 가산의 방법, 2번 수요 지향적 방법, 3번 경쟁 지향적 방법, 4번 재고 지향적 방법. 답은 4번 재고 지향적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 그렇게 넘기시면 되고, 다음 3번 다음 중에서 리더십의 관점이 아닌 것은 역시나 아주 간단한 문제였는데 리더십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거 특성 이론, 행동 이론, 상황 이론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 되죠. 그래서 1번 전술 이론, 2번 특성 이론, 3번 행동 이론, 4번 상황 이론 들어가 있고요. 정답은 1번 전술 이론이 리더십의 관점과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다음 중에서 생산 관리의 목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이고요. 생산 관리라는 측면 보시면 되고요. 1번 원가 절감, 2번 최고의 품질, 3번 유연성 확보, 4번 촉진 강화. 정답은 4번 되는 거고, 이 촉진 강화는 생산 관리의 목적이 아니라 마케팅의 목적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4번 문제 정답 4번으로 확인하시게 되고요. 다음 5번 다음 중 공급사슬 관리의 기대 효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급사슬 관리라고 하는 것은 공급사슬의 구성 요소들을 전체 최적화의 관점으로 보고자 하는 개념. 1번 거래 비용의 절감, 2번 채찍 효과의 증폭, 3번 거래의 오류 감소, 4번 정보 전달과 처리의 편의성 증대 들어가 있고요. 정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채찍 효과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소비자 쪽에서의 수요 변동이 공급 업체 방향으로 갈수록 그 변동폭이 증폭되는 현상을 채찍 효과라고 하는 거고요. 이 채찍 효과는 긍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급사슬 관리를 하게 되면 이 채찍 효과가 증폭되는 것이 아니라 줄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공급사슬 관리 기대 효과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되니까 채찍 효과의 증폭이 아니라 채찍 효과의 감소, 이런 정도의 표현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5번 문제 정답 2번으로 보시면 되고, 다음 6번
6번 다음 중에서 기업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각 사업 분야에서 경영 자원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가장 옳은 것은이고, 역시 이 앞부분 기업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라는 표현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기업 전략, 2번 사업부 전략, 3번 기능별 전략, 4번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역시나 정답은 1번 기업 전략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6번 문제 정답 1번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7번 관리 과정의 단계 중 조직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 관리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다섯 가지로 이야기하면 계획화, 조직화, 지휘, 조정, 통제가 되는 거고요. 네 가지로 이야기하면 계획화, 조직화, 지휘, 통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문제에서는 조직화에 대한 내용들 물어보고 있는 거고, 이 조직화라는 것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자원을 배정한다는 것은 일과 사람을 결합시켜서 조직 구조를 만드는 것과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기 하나씩 보시면 1번 과업의 목표, 달성 방법 등을 정리하는 것, 목표라는 표현 들어가 있으니까 이쪽은 계획화 정도로 보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다음 2번 전체 과업을 각자에게 나누어 맡기고 그들의 연결 관계를 정하는 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과 사람을 연결시킨다, 결합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2번이 조직화에 대한 설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다음 3번 과업이 계획대로 시행되었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 이 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은 통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4번 과업이 실제로 실행되도록 시키거나 이끌어가는 것, 지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7번 문제 정답은 2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8번 다음 중에서 관리회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역시나 회계학이라는 것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정보 이용자가 내부 정보 이용자이냐 외부 정보 이용자이냐에 따라서 회계학은 두 개로 갈라지죠. 그리고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관리회계,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재무회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잠깐 보시면 1번 기업 외부의 이해 관계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외부 이해 관계자라고 쓰고 있으니까 이건 관리회계가 아니라 재무회계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2번 사업부별 성과 분석을 제공한다. 3번 원가 절감을 위한 원가 계산 정보를 제공한다. 4번 기업 회계 기준이나 국제회계 기준 등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2번, 3번, 4번이 관리회계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번 문제 정답 1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9번 다음 중에서 안전성 비율로 옳지 않은 것은, 안전성 비율 또는 안정성 비율이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고 이 문제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번 부채 비율, 2번 유동 비율, 3번 당좌 비율, 4번 자본 이익률이라는 것 들어가 있고요. 역시나 뭐 내용 모르더라도 왠지 4개 중에 결이 확실히 다른 게 하나가 있죠. 비율, 이익률. 그러니까 일단 9번 문제 정답은 4번 자본 이익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부채 비율, 유동성 비율, 당좌 비율은 안전성 또는 안정성 비율과 관련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안전성 또는 안정성 비율은 전부 다 비율로 끝나요. 근데 뭘로 끝나는 비율들이 있냐면 이익률로 끝나는 비율들이 있고, 이 이익률로 끝나는 비율들은 수익성과 관련된 비율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9번 문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10번 다음 중 제품 포트폴리오 관리 도구인 BCG 매트릭스가 제공하는 4가지 진단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고요. 1번 별입니다. 시장 성장률과 시장 점유율이 모두 높은 제품, 맞죠. 2번 현금 젖소, 시장 점유율은 낮지만 시장 성장률이 높은 제품, 요게 옳지 않네요. 일반적으로 현금 젖소는 시장 점유율은 높고 성장률이 낮은 제품이 되죠.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되는 거고, 3번 개 시장 성장률과 시장 점유율이 모두 낮은 제품, 4번 물음표 시장 성장률은 높지만 시장 점유율이 낮은 제품, 나머지는 다 문제 없어요. 그래서 10번 문제 정답 2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11번 다음 중 법인세 비용 차감 후 이후의 이익으로 가장 옳은 것은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면 그 뒤에 뭐가 남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1번 당기 순이익, 2번 매출 총이익, 3번 영업이익, 4번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역시나 법인세 비용 차감 후에 남는 건 당연히 뭐가 되냐면 1번 당기 순이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당기 순이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2번 매출 총이익은 뭘 의미할까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해 준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일반 관리비를 빼준 것이 영업이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 말 그대로 법인세 차감 이유니까 그 앞에 있는 그 앞에, 그러니까 법인세 비용을 빼기 전에가 바로 뭐냐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1번 문제 정답 1번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12번 다음 중 인간관계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과학적 관리법이라고도 한다? 이건 테일러에 대한 이야기가 되죠. 2번 차별적 성과급을 핵심선으로 삼고 있다. 역시나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3번 비공식 집단의 중요성을 발견했다. 얘가 바로 호손 연구를 포함하고 있는 인간관계론과 관련되어 있는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 조직을 관리하는 최선의 관리 방식은 회사의 규모나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얘는 상황이론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2번 문제 정답 3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13번 다음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유형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경제적 책임, 이윤을 창출하는 것으로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사회적 책임에 해당된다. 2번 법적 책임, 법규를 준수하는 것. 3번 윤리적 책임, 법적 책임의 범위 내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것. 4번 자선적 책임, 자발적으로 사회 이바자의 훌륭한 기업 시민이 되는 것이라고 쓰고 있는 거고요. 역시나 보기상을 보시면 명확하죠. 3번 윤리적 책임, 법적 책임의 범위 내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거. 법적 책임 범위 내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거라면 법적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보시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번 문제 정답 3번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 14번 조직 내부에서 지식을 증폭 및 발전시키는 과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이식, 공동 어떤 이제 소셜라이제이션, 영문 표기 가지고 보시는 게 가장 명확하실 텐데, 각 개인들이 가진 형식질을 조직 안에서 서로 나누어 가지는 과정, 그렇지 않죠. 소셜라이제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암묵지를 또 다른 암묵지로 변환시키는 과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2번 표출 명료 또는 익스터널라이제이션, 머릿속의 지식을 형식지로 옮기면서 새로운 지식이 얻어지는 과정. 익스터널라이제이션은 암묵지를 형식지로 변환하는 과정이 되니까 머릿속의 지식, 이게 바로 암묵지라고 보시면 되고, 암묵지를 형식지로 옮긴다라고 쓰고 있으니까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다음 3번 연결, 통합, 컴비네이션, 각자의 단편 지식들이 연결되면서 통합적인 새로운 지식들이 생성되는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단편 지식을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형식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통합화 또는 컴비네이션이라는 것은 형식지를 또 다른 형식지로 변환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음에 4번 체화, 내재 또는 인터널라이제이션, 형식지를 암묵지로 변환시키는 과정이니까 구성원들이 얻은 형식지를 머릿속에 쌓아두면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만드는 과정, 역시나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14번 문제 정답 1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15번 다음 중 목표에 의한 관리의 성공 요건이 아닌 것은 1번 목표의 난이도, 2번 목표의 구체성, 3번 목표의 유연성, 4번 목표의 수용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역시나 MBO는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냐면 신축성이나 유연성이 결여되기 쉽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4개 중에 MBO의 성공 요건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목표의 유연성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15번 문제 정답 3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16번 다음 중 자본 예산의 의사결정 준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회수기간법, 2번 순현가법, 3번 내부 수익률법, 4번 선입선출법이 보기로 들어와 있고 역시나 보기를 가지고 미루어 짐작해보면 의사결정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 방법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유추하시는데 어렵지 않으셨을 거고요. 그럼 이제 회수기간법, 순현가법, 내부 수익률법은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에 대한 방법들 옳은 내용들이 되고 4번 선입선출법이라는 것은 재고의 흐름,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간다는 것이 선입선출법, 그 외에 뭐 후입선출 뭐 이런 것들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어쨌든 선입선출법이라는 것은 재고의 물량 흐름에 대한 가정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자본 예산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16번 문제 정답 4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 17번 다음 중 시장 세분화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고객들의 욕구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2번 마케팅 기회를 더 잘 발견할 수 있다. 3번 시장 세분화를 하면 할수록 비용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4번 기업들이 동일한 소비자를 놓고 직접 경쟁하지 않아도 되므로 가격 경쟁이 완화될 수 있다. 예,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시장을 세분화한다. 시장을 나누게 되면 그만큼 뭐가 더 발생할까요? 나누는데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세분화를 하면 할수록 비용 효율성은 높아지지 않고요.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3번이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7번 문제 정답 3번으로 확인하시면 되세요. 다음 18번 다음 중 마케팅 믹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기초적인 내용이죠. 1번 상품, 2번 가격, 3번 유통, 4번 과정. 예, 답은 당연히 4번 과정이 되는 거고요.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옳을까요? 프로모션, 촉진이 들어가면 옳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번 문제 정답 4번이 되는 거고 다음 19번 다음 중 글로벌 경영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해외시장 확보를 통한 매출액 증대, 2번 지리적 다변화를 통한 위험 집중, 3번 국내 규제 회피, 4번 해외 조달을 통한 투입 요소 비용의 절감. 역시나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글로벌 경영을 하게 되면 지리적 다변화를 추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지리적 다변화를 통해서 위험은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은 분산된다라고 보시면 되시죠. 그래서 19번 문제 정답 2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20번 다음 중 전통적 품질 관리와 전사적 품질 경영에 대한 비교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면서 전통적 품질 관리와 전사적 품질 관리에 대해서 대상, 업종, 목표, 성격이란 기준을 가지고 표들이 정리되어 있고요. 먼저 대상 보시면 전통적 품질 관리는 제조 부문 위주, 전사적 품질 경영은 기업 내 전 부문, 업종은 전통적 품질 관리는 모든 업종에 적용되고 전사적 품질 경영은 제조업 중심이다. 목표 측면 보시면 전통적 품질 관리는 생산관리 면에 국한돼 있고 전사적 품질 경영은 기술혁신, 불량 예방, 원가 절감 등을 통한 총체적 생산성 향상 및 고객 만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쓰고 있고요. 다음 성격 측면 보시면 전통적 품질 관리는 생산 현장에 정통한 품질 관리 담당자 중심의 통제, 전사적 품질 경영은 생산직, 관리자, 최고 경영자까지 전사적으로 참여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역시 답 고르시는데 어렵지 않으죠. 문제만 길기만 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보시면 전통적 품질 관리가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사적 품질 경영이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번 문제 정답 2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21번 다음 중 재고 관련 비용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품목 비용, 재고 품목 그 자체의 구매 비용 또는 생산 비용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2번 주문 비용, 재고 품목을 외부에 주문할 때 발생하는 경비와 관리비. 3번 재고 유지 비용, 한 번의 조업을 위한 생산 설비의 가동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 얘가 옳지 않은 설명이 되는 거죠.
재고 유지 비용은 말 그대로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번의 조업을 위한 생산 설비의 가동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 가동 준비 비용 또는 작업 준비 비용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3번은 옳지 않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4번 재고 부족 비용, 재고가 소진된 후 보충될 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말 그대로 재고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21번 문제 정답 3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 22번 다음 중 시계열 분석 기법에 속하는 수요예측 방법과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시계열 분석법에 해당하지 않는 거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1번 델파이법, 2번 이동평균법, 3번 지수평활법, 4번 추세분석법. 답은 1번 델파이법은 시계열 분석 기법이 아니라 정성적 방법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22번 문제 정답 1번으로 보시면 되고, 다음 23번 다음 중 거래에 대한 분계로 가장 옳은 것은 하면서 거래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4만원의 상품을 구매하였는데 이 중 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여기서 얘기한 나머지는 3만원이 되겠죠. 3만원은 외상으로 하였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4만원의 상품을 구매했으니까 상품이란 자산은 증가했을 거고, 자산의 증가는 차변과 대변 중에 어디에 기록을 할까요? 차변에 기록을 하겠죠. 그러니까 차변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상품 4만원이 들어와 주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4만원의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현금 만원을 지급했으니까 현금이란 자산이 만원 감소했어요. 그리고 자산의 감소는 어디에 기록을 할 거냐면 대변에 기록을 할 거니까 대변에 현금 만원이 들어오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일도 있었냐면 3만원 외상으로 했어요. 외상으로. 그러면 외상으로 했다는 얘기는 빚을 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매입 채무일까요? 매출 채권일까요? 매출 채권은 팔아서 받아야 되는 게 매출 채권인 거고요. 사와서 갚아야 되는 게 매입 채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상으로 매입했다는 얘기가 되니까 매입 채무 3만원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거래를 분개하게 되면 2번이 옳은 분개가 되고요. 그래서 23번 문제 정답 2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24번 다음 중 유가증권이나 투자의 위험 중 특정 기업에게만 해당하는 수익률 변동으로 가장 옳은 것은, 특정 기업에게만 해당하는 거 기업 고유의 위험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 위험은 체계적, 그러니까 분산 불가능한 체계적 위험과 분산 가능한 비체계적 위험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 비체계적 위험을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기업 고유의 위험이라고도 하게 되죠. 그래서 1번 포트폴리오 효과, 2번 체계적 위험, 3번 변동 계수, 4번 비체계적 위험. 답은 당연히 4번 비체계적 위험이 되는 거예요. 다음 25번 다음 중 균형 성과표의 4가지 관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4가지 모두 다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갔을 거 믿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을 거냐면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이라고 하는 4가지죠. 그래서 1번 학습과 성장 관점, 2번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점, 3번 경쟁자 관점, 4번 재무적 관점. 답은 3번 경쟁자 관점이 옳지 않다,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25문항 전부 다 확인하셨고, 여기까지가 2022년 군수직 군무원 필기시험 경영학 9급 문제에 대한 내용들 전부 다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해설 강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